40년 경력의 심장내과 의사 김정효입니다. 진료실에 앉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 약만 몇 년째 먹고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몸은 왜 그대로일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드시는 그 약들, 혈압을 낮추고 당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들, 사실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합병증을 잠깐 미뤄주는 임시처방일 뿐입니다. 정작 병의 뿌리, 몸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혈관 안에 끼어 있는 기름입니다. 기름 낀 혈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피가 막히면 심장은 지치고 뇌는 터지고 콩팥은 멈춥니다. 손끝, 발끝, 눈, 신경까지 온몸의 혈관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 혈관 속 기름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곧장 약부터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관 안 기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기름은 계속 쌓이고 병도 계속 자랍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병원 가기 전에, 약을 바꾸기 전에 우리 몸속에 기름 낀 혈관부터 먼저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혈관 속 기름을 줄이고 약을 줄이고 결국 건강을 지키는 진짜 생활 습관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 식사와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몸도 얼굴빛도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엔 실천하기 편한 루틴으로 정리도 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식사를 통해 혈관 속 기름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부터 짜게만 안 먹으면 되겠구나. 혹은 기름진 음식만 조금 줄이면 되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짠 음식을 줄이거나 고기만 피한다고 해서 혈관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을 망치는 건 우리가 잘 모르고 반복해서 먹고 있는 평범한 식사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흰쌀밥, 식빵, 라면, 국물 요리, 단 음료와 커피 믹스, 이런 음식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이 주성분인데 이게 문제인 이유는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남는 당을 지방으로 바꿔 혈관에 쌓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혈관에 쌓이는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이런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게다가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서 혈관 청소 기능도 없습니다. 그 결과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며 결국 혈압이 올라가고 피는 잘 돌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74세 김미자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12년 넘게 복용 중이셨습니다. 약을 2알씩 알로 늘려도 혈압이 들쑥날쑥했고 아침마다 어지럽고 다리가 저려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여쭤보니 아침엔 식빵에 잼, 점심엔 국밥, 저녁엔 라면이나 냉동식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지금 식사가 혈관을 더 막히게 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식단을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엔 현미밥을 2숟갈 드시고 그 위에 들기름을 한 방울 톡 떨어뜨리고 반찬은 나물 2가지와 계란 하나, 점심과 저녁에는 가능한 채소 위주로 국물 적은 식사를 하시고 간식은 떡, 과자 대신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 하루 한 줌 물은 하루 6잔 이상 드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바꾼 지 3주가 지난 뒤 다시 오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다리가 훨씬 덜 저려요. 약은 같은데도 혈압이 좀 내려갔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밥맛이 고소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혈관이 씻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식이 약보다 먼저입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을 망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치유하기도 합니다. 밥상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들기름 한 방울, 채소 한 젓가락, 그것이 혈관을 위한 가장 쉬운 약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방금 방법보다 더 쉬우면서도 효과 큰 방법들이 이어지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운동으로 혈관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요. 나이가 드니까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오래 걷지도 못하겠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계시고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럴수록 혈관도 같이 굳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혈관은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자극을 받아서 피를 더 멀리 보내는 힘이 생깁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합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할 때 정맥 속 혈액이 심장 쪽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말초혈관까지 산소가 도달합니다. 그런데 근육을 거의 쓰지 않으면 이 펌프 작용이 줄어들고 피는 손끝 발끝까지 흐르지 못해 차가워지고 저리게 되는 겁니다. 78세 최순자 어르신도 그런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손발이 시리고 밤마다 쥐가 나요. 병원에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며 약을 주는데요. 계속 먹어도 나아지질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던 어르신께 저는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거실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서서 발 뒤꿈치만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어르신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고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요즘은 발이 덜 시려요. 밤에 쥐 나는 것도 줄었고요. 몸이 예전보다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실제로 걷기나 간단한 반복 운동은 심장박동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혈관을 넓히고 혈압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땐 좁아져 있던 모세혈관까지 열려서 혈류가 통하게 되고 혈관 속 노폐물도 밀려나가게 됩니다. 혈액 검사 수치로만 볼 수 없는 변화들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운동은 체중을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혈관을 살아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움직이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손끝 발끝까지 산소와 영양이 가기 시작하면 혈압도 부드럽게 내려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좋아집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제보다 훨씬 강력한 약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집안에서 천천히 걷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최 어르신처럼 하루 10분만 움직이셔도 손발이 덜 시리고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은 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혈류를 만드는 생활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막는 기름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이라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기름지면 혈관 막힌다던데요. 고기는 먹지 말아야죠. 물론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같은 나쁜 지방은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바로 불포화지방.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식물성 기름입니다. 우리 몸은 이 오메가3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로 섭취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오메가3는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아주며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오메가3 섭취를 꾸준히 권장하고 있고 국내 연구에서도 하루 2지 정도의 오메가3를 섭취하면 혈관 염증 지표가 낮아지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 먹는 기름 대부분은 오메가6 위주거나 가공기름이라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오히려 더 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실제로 72세 이정자 어르신도 이런 기름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은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수년째 드시면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았고 피곤함과 손발 저림이 계속되셨습니다. 식사를 살펴보니 요리는 늘 식용유로 하고 튀김 반찬도 자주 드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식용유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써보세요. 들기름은 개봉 후 한 달 안에 드시고 되도록 생채소나 나물에 버무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생들깨
아마씨, 호두 같은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재료를 식사에 조금씩 곁들이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식사 기름만 바꾸신 지 한 달 후 다시 오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손발이 덜 저리고 아침에 덜 피곤해요. 혈액 검사에서도 수치가 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혈관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을 바꾸면 피가 바뀝니다. 나쁜 지방은 혈관을 막지만 좋은 지방은 혈관을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 몸은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고 뇌도 60%가 지방입니다. 그러니 어떤 기름을 넣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겹살 기름 대신 들기름,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 정제된 튀김 대신 통들깨와 견과류, 바로 이 작은 선택이 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단순당을 줄여서 혈관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만 아니면 단 것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혈당 정상이니까 떡이나 빵 좀 먹어도 되죠? 밥 대신 과일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단순당은 당뇨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혈관에 기름을 쌓이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은 남는 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간과 혈관 주변에 축적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반응이 생기며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죽상경화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문제를 더 키웁니다. 흰쌀, 흰밀가루, 설탕, 과일 주스, 액상과당, 이런 것들은 체내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피크를 만들고 인슐린 부담을 높이며 결국 혈관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76세 박명숙 어르신은 당뇨는 없지만 늘 피곤하고 손발이 무겁고 식후에 졸음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시리얼에 바나나 넣어 드시고 점심엔 빵 한 조각, 커피 믹스, 저녁엔 떡이나 국수로 간단히 때우셨는데, 이게 바로 혈당을 계속 들쑥날쑥하게 만드는 식단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들이 당장은 편하고 간단하지만 혈관을 계속 자극하고 기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단을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엔 현미밥과 나물 반찬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과일은 바나나 대신 당지수가 낮은 블루베리나 자두 같은 제철 과일로 변경, 커피 믹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로 바꾸시게 했고, 점심엔 가급적 국물 적은 잡곡밥과 채소 위주, 저녁엔 단순한 국수 대신 오트밀 죽이나 두부와 채소로 식사하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밥 먹고 나면 졸리지 않아요. 손끝도 덜 저리고요. 아침에 좀 더 개운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당은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밥만 잘 골라도 혈관이 다시 숨을 쉽니다. 단순당을 줄이는 것은 당뇨 예방뿐 아니라 혈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복합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식사하면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도 무리하지 않아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빵 대신 현미밥, 커피 믹스 대신 보리차, 설탕 대신 제철 과일. 이제는 당분을 즐기는 대신 혈관을 지키는 쪽을 선택해 주세요.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부분이 실천하시기에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외식을 줄이고 내 식단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밥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밥하기 귀찮아요. 그냥 배달해서 먹는 게 편해요. 밖에서 먹는 게 맛도 있고 싸고 간편하잖아요. 하지만 이 편리함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위험입니다. 외식 음식은 대부분 짜고 달고 기름집니다. 조리할 때 값싼 식용유를 반복해서 쓰고 설탕과 소금이 과하게 들어가며 단백질보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포만감은 있지만
영양은 부족하고 혈관에는 과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국물 위주 식사 떡볶이 햄버거 분식류 치킨 튀김류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식단은 고혈압과 고지혈증뿐 아니라 만성 염증 반응과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서 당뇨 위험도 함께 높입니다. 실제로 79세 정예분 어르신은 자녀들과 따로 살며 끼니를 거의 외식이나 배달로 해결하셨습니다. 밥이 귀찮으니 김밥, 라면, 순대국, 탕수육을 돌아가며 드셨고 간식도 식사처럼 떡, 과자, 커피 믹스를 매일 드셨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올라가고 소화도 자주 불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 하루 한 끼만이라도 직접 드셔보세요. 도시락처럼 간단히라도 현미밥에 나물 반찬 두세 가지 삶은 계란이나 두부만 곁들여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국물은 되도록 줄이시고 물을 더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식단을 바꾸신 지 한 달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요. 이제는 내 손으로 밥 지어서 먹는 재미가 생겼어요. 몸도 덜 무겁고요. 입맛도 바뀌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밥상이 달라지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내 식단이 나를 살리는 약입니다. 외식은 편하지만 그 대가로 혈관은 조금씩 망가집니다. 내 식단은 조금 번거롭지만 혈관에는 매일 새 물을 붓는 일입니다. 밥만 잘 챙겨도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끼니를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위해 만드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하루의 첫걸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귀찮아요. 그래서 일부러 덜 마셔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오히려 혈관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약 90%가 물로 되어 있고 물이 부족하면 피가 진해지고 끈적해집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고 혈관도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안 마시는 날은 유독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차고 피곤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탈수가 심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며 심장과 신장의 부담도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몸이 말라가고 있는데도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81세 조복래 어르신은 평소 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셔서 하루에 한두 잔밖에 드시지 않았습니다. 어지럼증이 자주 있었고 소변색이 진하고 변비로 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우리 몸에 피는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 없으면 피가 탁해지고 혈관은 점점 막혀갑니다. 차가운 물이 부담스럽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로 조금씩 자주 드셔보세요. 그래서 어르신께 하루에 5잔 정도 따뜻한 물을 작게 나누어 마시는 방법을 권해드렸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컵으로 시작하는 루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속이 오히려 편하고 화장실도 잘 가요. 아침에 물 마시고 시작하니까 하루가 덜 피곤한 느낌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몸이 드디어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물은 혈관을 씻는 가장 쉬운 약입니다. 물은 약도 아니고 돈도 들지 않지만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5잔만 의식적으로 나눠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피가 부드럽게 흐르고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잠을 잘 자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자꾸 깨어 깊이 못 자고 새벽이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낮에도 피곤하고 멍해요.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수면의 질까지 떨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 혈관을 회복하고 심장을 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깊은 수면 상태에서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혈관 벽을 감싸는 내피세포들이 재생되면서 염증이 줄고 혈류의 탄력도 회복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른바 혈관 재생 시간에 숙면을 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잠을 자주 깨거나
깊게 못 자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르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80세 박순애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잠이 자꾸 깨고 새벽이면 멍하니 앉아만 있어요. 그러니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요. 저는 어르신께 수면을 위한 작은 루틴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불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따뜻한 물로 발을 담가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깊게 숨 쉬어 보세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실천하시고 다시 배웠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덜 깨요. 아침에 덜 피곤해요. 낮잠도 줄었고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밤에 회복력으로 혈관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 겁니다. 잠이 바로 치료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재생시간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덜어내고 혈관을 치유하는 가장 조용한 치료법입니다.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족욕을 하고 조용히 눈을 감는 것. 그 하루 10분의 준비가 깊은 잠과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잠은 혈압을 내리고 심장을 쉬게 하는 자연의 약입니다. 8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발이 늘 차가워요. 양말을 신어도 시리고 밤엔 이불 속에서도 발끝이 얼어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체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말초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혈관이 차가워지면 피가 끝까지 돌지 못하고 조직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아 손끝 발끝이 저리고 아프게 느껴집니다. 의학적으로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가까이 감소하고 혈관의 수축 반응이 강해져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83세 이순례 어르신은 겨울엔 물론이고 여름에도 발이 시리다고 하셨습니다. 양말 2겹을 신어도 덜덜 떨리고 식후엔 더 차가워져요. 어르신의 혈압은 낮은 편인데도 손발은 항상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몸이 차가우면 피도 돌기 힘듭니다. 식사 후에 따뜻한 물 한 컵발을 따뜻하게 덮고 잠들기 전엔 전기장판이나 온찜질을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낮에도 무릎 아래를 항상 덮을 수 있게 담요를 무릎에 두르시고 실내에서도 양말을 벗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발이 안 시려워요. 손도 덜 저리고 밤잠도 더 잘 와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혈관이 따뜻해져야 몸도 편해집니다. 체온이 약보다 먼저입니다. 따뜻한 물, 따뜻한 이불, 따뜻한 옷 이 세 가지만 잘 챙기셔도 말초혈관은 다시 열리고 혈액순환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혈관이 따뜻해야 피도 살고 심장도 쉽니다. 오늘 하루 어르신의 발끝이 따뜻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치료입니다. 9번째는 천천히 오래 씹는 식사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이도 약해지고 귀찮아서 부드러운 것만 먹어요. 그냥 후루룩 넘기듯 먹게 돼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치아 기능도 약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식사를 짧게 하고 빨리 넘기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식사 후 졸림 소화불량, 더부룩함 같은 증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음식을 씹는 동작은 단순히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장에 신호를 보내고 침 속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를 분비하게 해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 씹는 횟수가 많을수록 식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고 인슐린 분비도 과도하지 않아 혈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혈당 피크라고 하는데 이걸 반복하게 되면 혈관이 마모되고 염증이 생겨 당뇨병과 동맥경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75세 김성래 어르신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밥 먹고 나면 바로 졸려요. 배는 부른데 속은 더부룩하고 자꾸 트림이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식사 시간을 여쭤봤더니 한 10분 안팎?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엔 식빵, 점심엔 국밥, 저녁엔 죽으로 빠르게 넘기듯 드시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던 거죠.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씹는 시간이 약입니다. 반찬 하나도 2번 더 씹고 국밥이라도 꼭꼭 씹어 드시고 죽도 천천히 떠서 음미해 보세요. 삼키기 전에 한 번만 더 턱을 움직여주는 그 동작이 피를 보호해 줍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다고 하셨지만 며칠 실천해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이 훨씬 편해요. 밥 먹고 나면 졸리던 것도 없어지고 뭔가 덜 무겁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씹는 건 뇌를 깨우고 위장을 쉬게 하는 운동입니다. 천천히 먹는 게 혈압을 지키는 식사입니다. 오래 씹는다고 혈관 속 기름이 빠지진 않지만 당이 천천히 오르면 혈관은 그만큼 덜 놀라고 덜 상처받습니다. 천천히 먹는 식사는 결과적으로 피를 편하게 해주고 심장을 덜 뛰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식사를 약처럼 천천히 오래 음미해 보세요. 하루 3번의 밥상이 혈관을 치유하는 시간이 됩니다. 말은 쉬운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루와 일주일 루틴으로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나눈 9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짜 치료는 식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약으로는 혈관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은 어디까지나 수치를 눌러주는 임시방편일 뿐 혈관 속에 쌓인 기름때를 씻어내지는 못합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바꾸고 혈관을 다시 살려냅니다. 두 번째는 운동은 혈관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청소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거창하게 오래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10분 집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피가 도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쁜 기름을 피하고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습관이었습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통들깨, 견과류처럼 식물성 기름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름들은 몸속에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 안을 매끄럽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단순당을 줄이는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흰밥보다는 현미밥, 과자보다는 제철 과일, 커피 믹스 대신 따뜻한 보리차. 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이런 선택들이 혈관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식을 줄이고 하루 한 끼라도 내 손으로 차리는 식사였습니다. 반찬 하나라도 직접 만들면 소금, 설탕, 기름의 양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그 한 끼가 피를 훨씬 더 편하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5잔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순환이 쉬워집니다. 일곱 번째는 잠을 통해 혈관을 회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방, 따뜻하게 덮은 이불 아래에서의 깊은 수면은 낮 동안 지친 혈관을 다시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체온을 유지해서 혈관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담요 한 장, 찜질팩 하나, 따뜻한 차 한 잔이 말초 혈관을 열고 피를 부드럽게 돌게 해줍니다. 마지막 9번째는 천천히 오래 씹는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한 번 더 씹고 조금 더 천천히 삼키는 그 습관이 혈당을 부드럽게 올리고 혈관에 무리를 덜 주게 만듭니다. 다 좋은데 이걸 언제 다 지켜요? 이런 생각 드셨죠?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건강 습관이라는 게 머리로는 알아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9가지 방법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루 흐름 안에서 한두 가지만 실천해 보신다면 그게 바로 혈관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주세요. 자는 동안 마르고 식었던 혈관에 가장 부드러운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손과 발을 가볍게 털어주세요. 꼭 운동처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지개만 켜도 팔을 위로 뻗는 것만으로도 혈액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는 가능하면 집에서 편안한 음식으로 드셔주세요. 현미밥, 나물, 된장국처럼 부담 없는 식사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꼭꼭 오래 씹는 습관입니다.
그 한 숟갈이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이 부드럽게 오르며 혈관도 덜 놀라게 됩니다. 점심은 외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물은 조금 덜고 짠 반찬은 한두 젓가락만 드셔보세요. 기름진 음식이 나왔다면 오늘 저녁은 조금 가볍게 먹어야겠다 하고 마음속으로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천천히 걸어주세요. 굳이 밖이 아니어도 됩니다. 거실과 방을 오가며 걷는 그 몇 걸음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드셔야 할 식사입니다. 포만감보다 편안함을 기준으로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지나치게 늦은 식사는 피하시고요. 식사 후에는 들기름이나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을 조금 곁들여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엔 방을 조용하게 만들고 불빛은 최대한 낮춰주세요. 손발이 찬 분들은 담요나 찜질팩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깊은 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하루 종일 수고한 혈관에게는 가장 조용한 회복 시간이 되어줍니다. 이런 하루가 모이면 혈관은 점점 더 맑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이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주일 단위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월요일에, 저건 주말에 이렇게 나눠보면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월요일은 식단 점검의 날입니다. 냉장고를 열고 이번 주엔 어떤 음식을 좀 더 챙겨볼지 생각해 보세요. 들기름이나 통들깨, 채소나 현미 같은 기본 식재료를 눈에 띄게 꺼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화요일은 운동을 위한 날로 잡아주세요. 오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 들어 올리기, 팔 벌려 흔들기 같은 동작을 5분만 해도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수요일은 물과 수면 점검 날입니다. 따뜻한 물을 하루 5잔 나눠 마셨는지, 전날 밤은 잘 주무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잠자기 전 TV 시간을 10분 줄이고 조명을 조금 낮춰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목요일은 외식 줄이기 도전의 날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집밥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반찬 하나라도 직접 만들면 내 몸이 좋아하는 걸 내가 제일 먼저 느끼게 됩니다. 금요일은 단 것과 기름진 음식 멀리하기 날입니다. 과자나 음료 대신 삶은 고구마나 견과류로 간식을 바꿔보세요. 달지도 않고 부담도 적습니다. 토요일은 가족과 식탁을 나누는 날입니다. 건강한 식사를 함께 나누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나물 하나라도 같이 무치고 국 한 그릇이라도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이 곧 건강이 됩니다. 일요일은 나 자신을 칭찬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한 가지라도 실천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많이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기억만 해도 절반은 실천하신 겁니다. 이렇게 한 주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내 몸이 먼저 반응해 줄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실 때 그건 내 몸이 쉬고 싶다고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 중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끼 물 한 잔 혹은 10분 일찍 잠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혈관은 분명히 기억하고 고마워할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하나씩만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지혜학교는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과 나누시면 또 하나의 건강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